안녕하세요. 부자엄마연구소 TV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경기 하락의 신호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안전자산 4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달러 투자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금 투자 방법의 7가지별 특징 그리고 장단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달러 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에 연관이 되는 비용적인 부분, 세금 수수료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달러 투자에서 이야기 드렸던 그 세금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국내 그리고 해외에 투자를 할 때 세금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동영상 참고하시면 이번 시간 동영상 보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금 투자란 대표적인 원자재 투자를 의미합니다. 금 외에도 대표적인 원자재로는 은, 구리, 오일, 천연가스, 옥수수, 콩 등이 있고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이 가격이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 원자재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금 투자의 특징 첫 번째,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경기 하락의 신호가 올 때마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도 이 금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값이 올라갈 때는 통상적으로 금리가 하락할 때, 그래서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 투자 특징 두 번째, 대체 투자 수단입니다. 지난 10년간 국제 금 시세를 보면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 사이가 약 2배 정도의 범위에서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국제 금 시세 같은 경우 트라이온스라는 단위당 달러로 표시가 되고요. 국내 금 가격 같은 경우에 여기에 환율이 곱해져서 국내 금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국내 금 가격 같은 경우에 최저점 39,000원 해서 최고점 거의 한 7만 원 사이에서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최근 최저점과 비교를 했을 때도 한 15%에서 20%가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금 투자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직접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것, 간접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골드바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실물로 금을 매입해서 보유하는 것인데요. 시세 차익은 비과세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10%가 들어가고요. 판매사에 따라서 수수료가 또 3에서 5%가 추가가 됩니다. 이에 최소 15% 이상은 올라야 수익이 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게 실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 혹은 은행 같은 곳에서 이 골드바를 매입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은행 같은 곳에서는 수수료가 좀 더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실물로 매입을 하면서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드뱅킹입니다. 금통장이라고도 하는데요.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하면 국제 금시세와 환율을 고려해서 금액만큼 금을 그램 단위로 계좌에 입금을 해줍니다. 은행에서처럼 예적금으로 저축을 하게 되고요. 실물이 없이도 0.0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 상품 일반적인 것들과 달리 이자가 없고요.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라는 것도 부과가 되고요. 실물로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KB은행, KB골드뱅킹이라는 상품인데요. 여기 보시면 무이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화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직접 투자하는 방법 두 번째, KRX 금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KRX 금시장은 정부가 2014년 금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설립한 국내 유일의 제도권 금현물 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 KRX라는 데서 운영을 하고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주식, 채권, 증권, 파생 상품과 외 별도로 이 일반 상품이라고 해서 금시장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 단위는 1g이고요. 한국예탁결제원에 금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 비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실물 인출 시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요. 인출 시에는 1kg이나 100g 단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 증권사에 신청을 하시면 대체로 2일 이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KRX 금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은요. 증권사에 가셔서 금통장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시세 확인을 한 후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이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현물 주문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온라인 금현물 계좌 개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고요. 하시고 나서 이렇게 주식처럼 실시간 시세를 보시면서 매수 혹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계좌가 없으신 경우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하실 수 있고요. 이후에 금현물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KRX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금시장 투자 시에 다른 투자 방법과 비교된 것을 보면 이 수수료나 세금 부분에서 정말 메리트가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수수료는 증권사 온라인 수수료 0.3% 내에만 지급하면 되고요. 세금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훨씬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살 때도 다른 방법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지만 팔 때도 수익 측면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KRX 금시장에 또 투자하는 방법 중에 금신탁이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은행이나 투신사 등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 등 고객부로부터 예금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이 자산을 운영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이고요. 성격은 이 KRX 금시장 상품과 동일합니다. 금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국민은행의 골드바 신탁, 기업은행의 골드모아 신탁이 있습니다. 금신탁 같은 경우에는 상속 증여용으로 인기가 있는데요. 증여 상속 시점에서 금실물이나 현금 중에 선택해서 인출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직접 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금이라는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금펀드, 금 ETF가 대표적입니다. 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펀드 매니저가 주식, 채권 등에 다양하게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금과 관련된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고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지만 아무래도 운용수수료라는 것이 들어가서 좀 수수료가 비싸게 들고요.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금펀드의 대표 상품으로는 IBK 골드 마이닝, 신한 BNPP 골드, 블랙록, 월드 골드 등의 상품이 있고요. 이런 금펀드를 찾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금융으로 가셔서 펀드로 들어가시면 테마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원자재를 클릭하시면 금과 관련된 다양한 펀드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중 하나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환매 수수료가 얼마인지, 운용사는 어디인지, 그리고 펀드 보수는 얼마인지 등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펀드의 단점을 합해서 만든 ETF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펀드이지만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으실 수 있고 분산 투자도 하실 수 있으며 배당금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편이고요. 상승 하락 시에 양방향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인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 22%가 붙게 되고요. 그 외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붙게 됩니다.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위험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금 ETF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면 국내 증시의 ETF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자재 클릭하시면 금과 관련된 ETF들 찾으실 수 있고요. 이 중 하나에 들어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운용사가 어디인지, 펀드 보수가 얼마인지, 최근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고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 운용사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골드 선물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는 해지형 상품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을 갖지 않으면서도 금 관련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금과 관련된 어떤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투자 회사에서 세계 최대의 금광 업체인 베릭골드라는 곳에 투자를 해서 이 베릭골드라는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금 관련주, 금 관련 회사인 엘컴텍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기사가 떴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용 렌즈와 LED 조명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플러스 알파로 몽골에 설립한 자회사가 있어서 여기에서 금과 은 등의 자원을 채굴하고
탐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금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금의 특징은 달러와 비슷하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대체 투자 자산입니다. 그리고 국내 금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값의 환율이라는 변수가 동시에 적용이 돼서 가격이 결정되고요. 금 매매 방법은 직접 투자하는 방법,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전자산 투자 3원칙, 지난 달러 투자하는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언제든지 잃을 수 있다는 위험 인지를 하셔야 하고요. 분산 투자, 분할 매수가 원칙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직접 투자 방식, 간접 투자 방식이 있는데요. 금을 실물로 사시는 거, 그리고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에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KRX 금신탁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골드 뱅킹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금 펀드나 ETF 관련 주식 등은 국내 상장 주식일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가, 해외에 상장된 것일 때는 양도소득세까지 붙게 되고요. KRX 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그리고 금을 실제로 이제 살 때 골드바로 매입을 하실 때는 부가세 10% 외에도 판매사별 수수료 3에서 5%가 붙어서 약 15%의 비용이 더 추가된다고 참고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골드뱅킹이나 KRX 금시장, KRX 금신탁 같은 경우에도 금으로 인출할 시에는 부가세 10%를 내셔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돈 되는 정보를 담은 최신 동영상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부자엄마연구소 TV였습니다.